네, 반갑습니다. 당국대 김동수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거창한 제목이지만 계측 자료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리 수자원의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계측 자료뿐만 아니라 생성된 다양한 공간 자료들, 뭐 요즘 엄청난 자료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잘못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에서도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수자원국에서도 당연히 공소송계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례에 좀 비춰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안을 제시하고 그 이그젬플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꼭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참고해 볼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소 뻔한 이야기지만은 옛날에 부자 던질 때에 비할 바 없이 지금은 뭐 위성 정보부터 해서 드론, 그 다음에 ADCP, 뭐 수자원조사기술원도 지난 10년간을 반추해 보면은 기술의 발전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 유량도 정착화됐고 지금 유사량까지도 재고 있으니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ADCP를 쓰면 ADCP의 유량을 하나 딱 떼내서 레이팅 만드는 데 씁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전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자료 어디 있지 그러면 한참 찾아봐 망실됐는데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는 부분은 실제로 지금 당장 써먹는 자료들도 있지만 뭐 드론으로 영상을 찍었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들까지 해서 실제로 계측 정보들을 어떻게 전부 다 저장을 할 거냐, 이거를 저장을 하려면은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거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상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 이후에 하상 변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에 관련된 수조원에서도 당연히 하상을 계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외부에는 공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하천 관리를 할 때 사용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하상을 시계열로 변동되는 하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이건 최근에 등장한 키워드인데 비정형 정보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건 정형 자료인데 CCTV만 해도 거의 수십만 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자원공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관련된 사업을 하면은 그 설계도, 그 다음에 뭐 처음에 뭐 변경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런 정보들이 사실상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 찾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은 그 시스템에다 덤핑만 해놔도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귀가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복귀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DB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림GIS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고 와미스가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 현행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대로 쭉 진행이 이 패스대로 가면은 굉장히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자료가 얼마 없을 때 했던 레이어 단위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건 레이어를 현행화시키는 정도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사례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애들을 굉장히 효율화를 시키고 있어요. 효율화를 시키는 키워드는 단순합니다. 관계형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레이어로 저장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즉에 전환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 부분은 사실 환경부에서 먼저 좀 치고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KRF라는 데서 치고 나갔고요.
그리고 ADCP나 이런 등등을 비롯해서 자료들도 이제서야 좀 이렇게 파일 형태대로 각자 실무자의 폴더에 있다가 그게 좀 시스템화돼서 저장이 되고 있는데, 단 이게 서로 어떤 지리적인 거하고 서로 연계가 된다든지 정보들 간에 연계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관측 장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서로 연계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못 나간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보들이 다 모아졌을 때 저희가 스마트 하천이라는 걸 좀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만약에 차세대 림GIS를 만든다면은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ADCP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비공개라서 제가 그 자료 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미국이 저렇게 전역에 대해서 ADCP 자료를 지난 10년간 모은 것들을 다트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스왓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ADCP의 유량, 최대 수심, 평균 수심, 평균 유속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다 오픈을 시켰어요. 저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얘는 ADCP의 로 데이터로 받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지난 10년간 이 하천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특성들이 뭐가 있을까 분석해야 되는 논문입니다. 뭐 재미난 결과들인데, 예를 들자면은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평균 수심하고 맥시멈 최대 수심이 관계식을 본 게 기울기가 1.5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 데이터를 다 찍어봤더니. 그래서 저 부분도 이제 그 논문에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런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이전에는 할 수가 없었던 어떤 분석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이걸 이제 계속 쌓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뭐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런 정보를 쌓았을 때 뭘 할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송창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당연히 수치 해석 같은 데서 검증할 때 그런 자료들이 쌓여 있고 공개가 돼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예. 미국의 USGS가 저희가 사실은 벤치마크를 하는 단계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장하는 구조를 막 짜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보여주면 잘 모르겠네. 그럼 알아서 하시고 잘 돌아가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벌어져가지고 이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저희 수자원하는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자원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물에 대한 특성, 하천에 대한 특성이 이런 자료를 관리할 때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자료 구조는 당연히 단순해져야 된다. 컴퓨터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더라도 그 정도까지 손을 본 다음에 맡겨야지, 그렇지 않고 맡기면은 시스템은 그 스파게티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그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리더라. 사실은 이 이야기를 미국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이드먼트 교수가 아까 하이드로를 만들면서 내가 왜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까지 만드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20년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생산된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모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NHD 플러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미 전국에 대해서 소하천 단위까지 다 지금 다 깔아놨고, 미국에서 수리학을 하면은 저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정보가 되겠죠. 저도 유학 시절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 바로 이 시계열 자료는 ODM이라는 모델이고요. 그 전전 그 보시죠. 예. 이게 아크하이드로라는 모델입니다. 연도를 보시면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20년 전에 저 시스템을 만들었고, 여기서 보면은 뭐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은 유역, 하천망, 그 다음에 하도, 단면 해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서로 연계 관계가 되도록 시스테미컬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USGS에서 이거다 해서 NHD 내셔널 하이드로그래피 데이터셋에서 바로 채택을 해가지고 아크지아에서 쉐이프 파일로 웹지아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5년 전에 제공을 했고요. 지금 버전 2, 버전 3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레이어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그리고 이제 시계열 정보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수위 자료를 잰다는 유량 자료를 재서 관측소에서 제공하는 뭐 마이워터 수공 같은 경우 우리 와미스 잘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OGC 오픈 GIS 컨소시엄에서 그래서 표준화돼서 제공해 우리나라는 바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채택을 해서 시계열 자료 관리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공간 자료를 또한 취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수자원에서 물 관리 일원화가 됐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미 2015년경부터 해서 KRF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아카이드로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하천망에 대해서 이게 다 하천망들을 다 도출을 해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물론 저걸 목적은 수질망에 대한 정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중심선이나 이런 정보들이 잘 안 맞습니다. 저거하고 와미스나 림지에서 결과를 맞추면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하천 중심선에 대해서 특히 하천 일람의 정보까지 최신의 업데이트된 거 반영을 해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저게 우리 하천에 대한 백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정보들을 어떻게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계적으로 저장할 거냐. 저는 바로 우리가 도로망에서 썼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갖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소를 할 때 서울시 서초구 롯데캐슬 102동에 찾아갔습니다. 무슨 동 뭐 몇 번지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체계가 없어요. 대충 동 안에 어디쯤 있는 건데 도로망 주소는 아시겠지만은 이 도로망의 사임당로에 체계적으로 한 6번지 하면 어딘지를 알고 찾아갑니다. 물론 당연히 미국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죠. 저게 바로 도로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우측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하천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에는 모두 다 우리가 넘버링을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임당로처럼 모든 하천의 위치마다 번호들이 다 국가 단위로 다 잘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게 빨간색으로 수저원의 자동 유량 관측소를 저기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관계식으로. 저기다 몇 번지로 붙이는 거죠. 저 밑에 보면 횡단면 측량이 있다. 저런 정보들도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CP, 홍수터, 심지어 들어온 정보들 이런 것까지 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제가 무슨 발명한 게 아니고 이렇게 관계형으로 저장하는 거는 또한 굉장히 일반적이고 이게 레이어 단위로 저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확장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건 이제 좀 더 도식화시켜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방이나 하천 중심선 등등을 저런 식으로 하천망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하천망에다가. 그래서 도로망 주소도 우리나라가 만들었지만 그거와 비슷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저거에 대한 데이터 모델은 저렇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하천 공간의 객체들이 있고 그게 관련된 공간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굉장히 어떤 저런 연계관계를 만들어서 심플하게 저희가 구현을 그러니까 제가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컴퓨터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은 저기서 디테일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저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천망에 결국 정보들이 붙어 나간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차원을 확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천망이란 기본적으로 1차원이고요. 단면은 2차원인데 ADCP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3차원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확대가 되는 것도 당연히 관계형을 부여를 하면 아주 손쉽게 저희가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내용은 이런 아크 하이드로를 좀 더 2차원, 3차원, 그 다음에 붙이는 형태로 해서 하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크리버라고 그런 데이터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 모델 스키마고요. 저것도 복잡해 보이시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만든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실제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형을 보여주는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하천에 계측된 자료를 가지고 얘를 실현화시키는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다스라고 하는 거는 뭐 다스베이다가 아니고 데이터 액세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크는 하천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천이 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백본이 되는 부분들은 KRF를 사용을 했습니다. 환경부 자료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일단 백본에다 넣고 그래서 보시겠지만 저기에 하천 방도가 형성이 되는 환강에 대한 유역인데요.
여기에 다양한 우리가 계측 정보들이 어떻게 링크가 돼서 저장이 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웹 베이스된 시스템이고 웹에서 편하게 업로딩, 다운로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가주시죠. 예, 이렇게 됐고요. 다음 가주시죠. 자, 여기서 아까 그 단면 정보를 어떻게, 이거 굉장히 키포인트인데요. 저도 굉장히 아쉬워했고 이제는 한다고는 하던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해서 형성된 CAD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설계사에 전화 친구 없는 사람 구할 수도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뭐 건너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핵라스 돌리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좀 난센스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측량을 한 정보들인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시한 건 뭐냐면 CAD 자료를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업로드 시키면 여기서 알아서 이 내재된 시스템이 단면 자료들을 긁어와 가지고 아까 아크리브에다 다 올리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핵라스에서 돌릴 수 있게 핵라스 파일까지 생성을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단면 정보들을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은 가운데 쪽에 단면 정보들을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편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설계사 입장에서도 저런 CAD 파일을 그냥 저기다가 던지면 CAD 파일 원본도 저장이 되고 단면 정보들을 다 추출해가지고 단면 정보들도 다 저장을 하고 이 웹상으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게 핵라스에 바로 업로드 시킬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만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실현이 될 수 있다면은 나중에 굉장한 한 10년만 지나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환경부랑 통합하다 보니까 YSI 정보, 그러니까 수질 정보들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질 정보들도 실제로 저장을 하겠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에 로 파일을 어떻게 저장할 거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YSI 수질 센서도 저장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뭐 유사 관련된 요새 수조원에서 많이 쓰려고 하는 리스트 정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관련 건 엄청나게 찍습니다. 지금 하천에. 근데 드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쟤는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드론을 찍었다, 어느 구역에서 찍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그냥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아주 검색을 통해 가지고 아주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을 안 했지만 저 하천망이 도로망하고 유사하게 좋은 게 도로망도 우리가 내비를 쓰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루트가 다 나오듯이 하천망도 루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을 검색을 할 때 굉장히 저 하천망이라는 장점을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예. 그리고 아까 이제 하상 데이터, 하상 자료들을 지금 수조원에서 계속 재고 있는 정보들을 저렇게 체계적으로 C계열로 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파일 하나거든요. 저 파일 하나를 따로 관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게 굉장히 헤비하지도 않고요. 생각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ADCP입니다. 저도 ADCP를 많이 했었는데 ADCP 자료들은 엄청나게 아까 미국 그 지도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지금 수조원에서 취득이 되고 있고 쟤네들을 어떻게 아크리버, 그러니까 하천 네트워크하고 연관돼서 공간 정보랑 결합해서 저장을 할 거냐, 그리고 나중에도 검색을 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 써먹을 거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웹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철학은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아무도 없는 필드에 있는 오퍼레이터들도 내가 그날 데이터를 컬렉팅을 했으면 그냥 이 시스템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쫙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알아서 인제스팅을 해서 다 배치를 해주고 결국에는 관리자들은 바로바로 그날 자료들이 단면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잡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아크리브라는 데서 이렇게 저장이 된 형태가 되겠고요. 예, 다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게 수조원에서 잰 2015년도, 16년도에 낙동강에서의 단면 자료입니다. 하상에 대한 단면 자료들이고요. 자, 이 자료들이 지금 이 폴더 형태로 보통 왼쪽에 보시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저 폴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저 시스템에다 사실은 던져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스템이 뭐 저희가 대학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뭐 라이트 해서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쪽에
저렇게 다 올리게 됐고요. 예, 다음. 그래서 다음. 이렇게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자기 컴퓨터에 있는 저런 폴더에 있는 쭉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렇게 뭐 한 학부 정도 졸업해서 충분히 이렇게 업로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로 저희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바라다기보다는 제시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관리를 수자원에서도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2014년도 저게 15, 16년도니까 사실은 매년 저런 자료들이 오픈돼서 제공이 된다면 굳이 설계사의 친구한테 전화를 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장점은 이제 웹상으로 요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수신 평균 유소까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써먹을 정보인지 확인하고 써먹을 정보다 그럼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심지어는 클릭을 하면 단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제가 발표를 마치겠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성숙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서 선택을 할 거고 아니면 우리 물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니면은 환경부에서 채택을 할 거냐의 문제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뜬금없이 들고 나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이미 그쪽 방향으로 많이 나가서 저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